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넥슨의 존버력을 보고 배우자. 나도 존버할 수 있어.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갈팡질팡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간단히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관망세다. 인플레 성장 전망이 우려되고 있다. 작은 이슈 하나에도 발작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추세를 좀 알 수 없는 이러한 국면이죠.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조정이 이제 끝날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 아니면 상승의 초입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하게 룰대로 매수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였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이슈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으면서 물가만 오르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자꾸 불안하게 중요한 기관들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을 하향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걱정이 좀 되지만 그래도 믿고 세계의 경제의 성장을 믿고 가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카지노주 강세에 MGM 주가가 9% 이상 급등했다. 이날은 오락 관련 카지노주나 항공주, 자동차주 같은 경우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저도 포드를 들고 있는데 계속 빠짐에도 최근 꾸준히 모아왔던 것이 지금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방어해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은 4,129만 7,657원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AT&T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독 더 많이 빠졌습니다. 비단 통신주 얘만 문제는 건 아닌 것 같고, 버라이즌도 보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여러 이유가 있는데, 통신망 경쟁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관련된 그런 문제들 같은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런 부채들을 어떻게 좀 치워낼지, 그리고 건실하게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1년 내지는 그 안에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넘어가서 더 4년 이후로 길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요즘엔 추가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창 배당주 모으려고 할 때 계속 넣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냥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빠지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캐터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퀄컴 2만원, 디즈니 3만원, 애플 2만원, 구글, 페이스북 3만원씩, AMD, 엔비디아 2만원씩, 스퀘어 1만원, AT&T 3만원, 코카콜라 1만원, 파이자 2만원, 비자 3만원, 캐터필러 3만원, 총 30만원 매수했습니다. 앞서 AT&T 제가 매수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AT&T 입장에서는 거의 등락이 좀 되게 견조한 그런 종목인데 불구하고 많이 빠져서 3만원 살짝 넣습니다. 오늘 뉴스에 크게 나온 기사 중에 눈길을 끄는 넥슨의 존버 소식이 있었습니다. 존버라고 하니까 뉴스에도 존버 통했다라고 해서 하는데, 존버가 뭐야? 라는 분도 혹시나 거의 없으시겠죠, 사실. 근데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예쁜 말은 아니어서 존나게 버틴다잖아요. 존나게 버틴다. 존나게라는 단어가 안 좋네요. 아무튼 존나게 버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존버하면 뭔가 좀 큐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넥슨의 존버, 그냥 열심히 그냥 버텼어, 이런 느낌. 그래서 존버 통했다. 비트코인 460억 손해봤다가 이제는 70억 수익이다 라는 거죠. 계속 밑에 기사들도 똑같은 얘기고요. 넥슨이 비트코인 매수할 시점만 해도 비트코인이 거의 왕창 오른 상태에서 내려가려는 하락의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약 한 6,580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 이후로도 3,000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니까 대략 한 40% 정도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7월 달만 해도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죠. 회계상 460억 손실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정리하지 않고 그냥 냅뒀죠. 사실 넥슨은 바쁘니까 이거는 그냥 그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조금
매수한 거죠. 뭐 몇억 몇천억 매수한 거는 얘네들은 일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 일이 참 모를 일이죠. 비트코인이 한동안 무관심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슬프게도 증시에 돈은 빠지면서 비트코인으로 또 좀 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본전을 넘어서 수익 구간까지 왔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건 사실 사후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한 상황에 있었다면 여전히 기자들은 넥슨도 물렸다, 넥슨 바보다, 뭐 이런 기사를 썼겠죠. 다만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은, 그래요, 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7천만 원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만약에 하락해서 3천만 원대로 50% 가까이를 폭락하게 되면 과연 내가 돈 벌려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역시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상황 돼보면 또 쉽지가 않죠. 뭐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1억을 굴리는 사람이 대략, 예를 들면 1억을 굴리는 사람이 10%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뭐 해봐야지라는 정도의 마음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래도 역시나 쉬운 건 아니니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사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뭐 가치가 0원일 수도 있다는데 걱정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지금에 와서 국면은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대형 기관들에서 뭐 비트코인 관련 ETF도 출시하고 하다 보니까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금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어떠한 하나의 그냥 돈을 묻어둘 수 있는 매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뭐 여러 의미를 아무리 부여해도 비트코인 한 개도 갖고 있지 못한 저로서는 아쉬울 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기업의 실적과 자산 가치라는 펀더멘탈을 믿고 기댈 수 있는 주식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전마진 혹은 뭐 펀더멘탈을 믿고 기대서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사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장기 투자는 누가 뭐래도 넥슨이 보여줬던 존버와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사고 파는 이른바 4848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는 바로 예수금하고 시간일 겁니다. 예수금, 시간. 예수금, 시간. 뭐 넥슨의 비트코인 존버 사건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듯이요. 개인 투자자가 기한 없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에 시간은 온전히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생업에서 내가 원래 일하던 이 분야에서 원화를 벌어들이며,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한다 표현하는데 일상에서 돈 버는 걸 원화 채굴한다고 얘기도 하죠. 원화를 계속 벌어들이면서 이것을 또 재투자할 경우에 자동으로 뭐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와 동시에 함께 그 종목에 대한 수량 확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꾸준하게 매수하게 되면. 그래서 존버의 필수 요건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 여유자금, 뭐 여유자금이라고 하기보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무기한 자금, 기한의 자금이 없는 거죠. 뭐 대출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통장까지가 여유자금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식담보대출 같은 거는 반대매매 당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이 그냥 팔아치우게 되면 그냥 손해로 손실 확정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된다면 우리 같은 주린이들도 존버를 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미 살고 있는 집이 내 소유의 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존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에 안정이 있으시고 거주에 안정이 있다 보면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기고 그런 자금들에 있어서 좀 더 여유롭게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실 테니까 굳이 쉽진 않겠지만 3번으로 집을 갖고 있다라면 존버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추가로 해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래서 투자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좋은 곳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또 많이 해서 수익률을 막 뭐 1000%, 2000% 해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은 뭐 예전에 버렸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유 자금을 좀 더 현실에 지금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버는 월급 외에 가외돈으로 뭔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려면 뭐 주말에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주말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아이와 혹은 아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인생에서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유 자금을 벌게 될 경우에 투자로 어떻게 하면 더 이걸 돌릴 수 있을까라는 걸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참 그게 쉽진 않네요. 뭐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 아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주말에 뭐 하다못해 아직 뭐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쿠팡 플렉스를 뛴다든지 뭐 어느 분들 보시면 악착같이 막 대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로그도 계속 쓰고 투자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물건 관리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다른 걸 만들어 보려고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참 그게 잘 되고 있진 않네요. 어쨌든 일상은 이미 꽉꽉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고요. 뭐 제 벌이는 사실 빤하니까요. 직장인이 뭐 다 그렇죠. 예. 어쨌든간 그래도 꿈을 꾸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악착같이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악착같이 트라이 해봐야 좀 나은 결과, 다른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뭐라도 해야 뭐가 된다. 이상입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